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단원 첫 번째 단원 직권의 변화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구계하고 직권에 대해서 했고요. 자, 오늘 직권 중에서도 직권을 구성하는 암석, 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암석입니다. 암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화성암은 불의 성질을 가진 암석입니다.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고요. 퇴적암은 뭔가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변성암은 성질이 변한 거예요. 열 혹은 압력 혹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암석은 그 생성 과정에 따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생성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세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 마그마하고 용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마그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아 액체 상태를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그마는 그 뜨거운 거예요. 그게 이제 지표로 올라오면서 그 화산 기체가 빠져나간 걸 용암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게 밑에 있으면 그 암석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있는 뜨거운 게 마그마고, 마그마가 나왔는데 화산가스가 빠져나갔어요. 그거를 용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서 화성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화성암이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냉각 속도 차이예요. 지표에서, 보통은 지표에서 냉각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식어가지고 입자가, 알갱이가 작으면 이걸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사실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냉각 속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식어서 굳으면 알갱이가 충분히 커질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걸 심성암이라 그래요. 화성암은 지표에서 급하게 식은 냉각 속도가 빠른 화산암, 그리고 냉각 속도가 느렸던 심성암, 화산암과 심성암 두 가지로 나뉘어지네요. 얘네들에 대해서 보면 화산암은 어떤 게 있냐면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런 게 있고요. 심성암은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 이런 게 있네요. 암석의 색깔에 대해서도 좀 나왔는데 볼까요? 그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어떤 종류냐, 얼마나 많냐, 적냐, 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네요. 어두운 알갱이가 많으면 어둡고, 밝은 알갱이가 많으면 밝습니다. 아이고, 네, 바로 이러고 바로 문제를 풀으라고요? 네, 네, 기초적 문제니까. 네, 전 좀 더 나올 줄 알았어요, 뭐가.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는 기준은요, 암석의 생성 과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생성 과정에 따라 나누고 있고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빠르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 크기가 작고요. 냉각 속도가 느리면 알갱이의 크기가 커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A에서는 아무래도 지표에서는 빨리 식어요. 화산암이 만들어지고요. B에서는 냉각 속도가 아무래도 땅 속에선 좀 늦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식게 됩니다. 여기 냉각 속도가 빨라서 A에서는 화산암, 그리고 B에서는 냉각 속도가 느려서 알갱이가 큰 심성암을 구성합니다. A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화산암이죠. B에서 생성된 화성암, 심성암보다 알갱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3번은 OXX 하면 되겠고요. 자, 화성암의 분류입니다. 분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화성암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화성암이 일단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어지고요. 이쪽에 있는 게 좀 어두운 계열, 이쪽에 있는 게 좀 밝은 계열입니다. 이쪽이 밝은 거, 이쪽이 좀 어두운 거. 어두운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밝은 알갱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두운 알갱이를 적게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는 밝은 알갱이가 적고, 하여튼 어두운 거 많으면 어둡겠죠. 밝은 거 많으면 밝고요. 여기 좀 외워주세요. 화산암이
제주도 돌하루방 있잖아요. 그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거든요. 그 용암이 화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빨리 식어가지고 그 기체가 빠져나갔던 구멍 때문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그걸 현무암 아이고 이라고 합니다. 이 현무암으로 돌하르방이나 아니면 저기 맷돌, 이 뾰족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맷돌이 계속 갈려도 그래서 이제 곡물을 잘 갈 수가 있어요. 맷돌이나 돌하르방 만듭니다. 현무암. 그 다음부터 그냥 앞 글자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현안유 이렇게 현무암이 제일 유명하죠. 예, 아무래도 어두운 거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거 현무암이 제일 유명합니다. 현무암부터 현안유 외우시고요. 심성암은 알갱이가 눈에 잘 보여요. 알갱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밝은 바탕에 까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화강암입니다. 화강암. 화강암이 제일 유명해요. 화강암부터 그냥 외우세요. 화선밭. 자, 다시요. 화산암 중에서 어둡고 제일 유명한 게 현무암, 현안유. 그리고 심성암 중에서는 밝은 거 제일 유명한 게 화강암. 화강암부터 화선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볼까요? 예, 뭐 이거 밝기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알갱이 작은 게 화산암이죠. 알갱이 작은 게 화산암이고 알갱이 큰 게 심성암입니다. 그러면 화산암 중에서 누가 제일 유명하냐면 어두운 게 제일 유명해요. 그럼 얘가 현무암이네요. 현무암부터 현안유, 현무암 한 사람 유문암 하시면 되겠고요. 심성암 중에서는 밝은 게 제일 유명해요. 화강암이죠. 화강암. 화강암이 제일 유명해요. 화강암부터 화섬반,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 외우셔야 해요. 외우셔야 해요. 자, 퇴적암 보죠. 퇴적암은 뭔가 쌓여서 퇴적되어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이런 거 이제 교결작용이라고도 해요.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런 걸 이제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자갈, 모래, 진흙, 산호나 조개 껍데기, 뭐 생물의 유해, 석회 물질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퇴적물은 부서진 조각들이 물, 바람,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인 걸 퇴적물이라고 하고요. 퇴적물이 운반되고 쌓여요.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집니다. 다져지고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요. 그 다음에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퇴적암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층리하고 화석이에요. 1층무늬, 2층무늬, 3층무늬, 4층무늬, 층무늬가 층리이고요. 과거에 생존했던 생명체의 유해나 흔적이 화석입니다. 뭐 모든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된다는 건 아니고 화석이 발견됐으면 그건 퇴적암인 거죠.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아니고요. 층리하고 화석이 퇴적암의 특징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 좀 볼까요? 화성암의 종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그마가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이런 거 보죠? 이런 게 그 화산암이죠. 화산암. 아이고야. 네. 화산암. 제일 유명한 게 현무암. 현안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기억, 리을, 미음이고요. 어두운 색 알갱이요. 어두운 색 알갱이. 현무암이 제일 어두워요. 현무암. 현안유. 그리고 심성암 중에서는 화강암이 제일 밝죠.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 쪽으로 화섬반. 그러면 반려암하고 현무암이, 반려암과 현무암이 디귿 미음이 어둡겠네요. 맞아갑니다. 화성암을요, 알갱이 크기나 암석의 색에 따라 현안유, 유문암이고요. 화섬반,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이고요. 죄송합니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화산암, 냉각 속도가 빠릅니다. 알갱이가 작고요. 화섬반은 심성암, 보통 이제 깊은 곳에서 냉각 속도가 느립니다. 알갱이가 커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죠. 예, 1번, 2번은 어쩌다 보니 다 해버렸네요. 3번 갑니다. 퇴적암의 생성 과정입니다. 퇴적물이 운반되어 퇴적됐죠. 그러면 다져집니다. 다져지고 꾹꾹 눌러진 다음에 단단하게 본드 굳듯이, 콘크리트 굳듯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생성됩니다. 자, 2번입니다. 퇴적암이요. 퇴적암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퇴적물은 암석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자갈, 모래, 진흙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생명체 유해라든지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소금도 가능해요.
퇴적암에서는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퇴적암을 이용해서 과거 환경이나 생물의 종류를 화석 보면 그런 것도 알 수 있지요. 이번의 답은 X55이고요. 그리고 D 갑니다. 어디 보자. 이건 퇴적암의 분류가 나왔네요. 이게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퇴적물이냐, 종류에 따라서 퇴적암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갱이 크기가 큰 게 이제 자갈모래 진흙, 좀 작으면 모래 진흙, 제일 작은 게 진흙.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알갱이가 자갈이냐, 가장 큰 알갱이가 모래냐, 가장 큰 알갱이가 진흙이냐에 따라서 여간, 사암, 셰일. 셰일은 층리가 잘 나타난다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생성된 수심도 알 수가 있네요. 육지에서 이렇게 물이 갈 텐데 알갱이가 크면 좀 빨리 가라앉아요. 수심이 얕은 곳에. 알갱이가 작으면 좀 멀리까지 가서 가라앉습니다. 더 작으면 더 천천히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쓸려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감은 좀 얕은 곳에, 사암은 좀 깊은 곳, 셰일은 가장 깊은 곳에 생성되기도 합니다. 수심을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석회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석회암이고요. 화산이 터지면 그 재가 쌓이죠. 그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은회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암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돌소금. 소금이 굳어져서 돌이 된 거죠. 얘는 이제 소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변성암 보죠.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 변한 암석. 염리라는 게 있네요. 예전엔 편리라고 돼 있어요. 편함이나 편마하면서 잘 나타납니다. 염리가 뭐냐면 염리. 요게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 줄무늬예요. 힘의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진 줄무늬.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뭔가 이렇게 알갱이들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이렇게 압력을, 횡압력을, 가로 방향에서 누르는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알갱이들이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 압력의 방향에 수직으로 발달하는, 압력의 방향에 수직으로 발달하는 줄무늬, 이런 걸 염리라고 합니다. 이 알갱이가 변해요. 이게 꾹꾹 누르면 뜨겁거든요. 높은 열에 의해서 알갱이가 큽니다. 변성암의 특징. 새로운 알갱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군요. 자, 원래 암석의 종류가 뭐냐? 원래 암석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변했느냐? 열과 압력을 받은 정도가 얼만큼이냐? 변성 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변성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셰일이요,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이 돼요. 그리고 사암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은 대리암이 됩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편마암 혹은 화강편마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요새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현무암, 그리고 각섬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암이 현무암이고요. 옛날 제 친구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사규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사규. 이름이 사규예요. 특이하죠? 걔가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한 여학생만 참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와, 정말, 정말 참 대단한 애죠. 잠깐 딴 생각 있었어요. 죄송해요.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빨리 대리로 승진을 합니다. 요새 이제 각광받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죠. 결국 그 친구랑 결혼도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상의 친구를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일편단심 사규가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서 현재 각광받고 있죠. 1편, 셰일이 편암, 편마암, 1편단심 사규가 사암이 규암,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석회암이 대리암,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무암이 각섬암. 얘는 모르겠네요. 그냥 화강암은 화강편마암이라고, 셰일도 편마암, 화강암도 편마암이 돼서 화강편마암이라고 하고, 혹은 그냥 편마암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화강편마암이 있더라 정도 기억해 주세요. 다시. 1편단심 사규가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셰일이 편암, 편마암, 사규, 사암이 규암,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석회암이 대리암,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무암이 각섬암. 근데 화강편마암이라는 것도 있대요. 화강암이 편마암이 되기도 합니다.
외워두시고요. 여기 보니까 변성암이나 화성암에서 화석이 발견되기 어려운 까닭인데요. 당연히 어렵겠죠. 화석이 있었다 할지라도 변성암은 열과 압력 때문에 화석이 망가졌을 거고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된 거잖아요. 생명체가 있어도 보존이 안 되죠.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거니까.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지는 퇴적암을 선으로 연결하래요. 진흙이 제일 큰 알갱이면 셰일이 됩니다. 그리고 모래 진흙이면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3. 석회물질이면 이제 석회암이고요. 그리고 자갈모래 진흙, 제일 큰 게 자갈이면 여감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퇴적암의 생성 위치인데요. 3. 셰일 여감. 제일 빨리 굳어지는, 제일 빨리 가라앉아서 만들어져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여감이고요. 좀 깊어지는 곳에서 모래, 진흙 등이 굳어져 만들어지는 게 사암이고, 가장 수심이 깊은 곳, 진흙이 제일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제일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셰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암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암도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안 나와요. 셰일은 물속에서, 이암은 육지에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석의 변성작용입니다. 뭐였죠? 열과 압력이었죠.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이 변합니다. 변성하면은요, 암석이 받은 압력의 힘에 수직한 방향으로 염리가 나타납니다. 원래 암석보다 좀 알갱이가 커지기도 해요. 큰 알갱이와 염리, 이게 변성암의 특징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층리와 화석, 변성암의 특징은 염리와 큰 알갱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원래 암석과 변성암입니다. 1편단심 사규가 사암이 교암으로 1편, 셰일이 편암을 거쳐 편마암으로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현재 각광받고 있다. 화강은 모르겠는데, 근데 화강 편마암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죠. 예, 화강 편마암, 화강은 편마암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석의 순환이네요. 암석의 순환. 이게 암석은 딱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근데 얘네들이요, 다 뜨거우면요, 지하 깊은 곳에서 녹아요. 용융이 돼요. 고체에서 액체로 됩니다. 녹으면 마그마가 되겠죠. 녹으면 마그마가 돼요. 이 마그마가 굳으면 다 화성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암이 다시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 퇴적암이나 변성암이 마그마가 됐다가 화성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풍화되고 침식됩니다. 풍화는 공기나 물 등에 의하여 부서지는 과정을, 큰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로 부서지는 과정을 풍화, 침식은 깎이는 거죠. 예, 다 풍화 침식돼서 퇴적물이 될 수 있죠. 이 퇴적물이 어딘가에 퇴적되어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암도 퇴적암이, 변성암도 퇴적암이, 퇴적암도 퇴적암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요, 변성암도 또 다른 변성암으로, 퇴적암, 화성암도 변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석의 순환이라고 해요. 암석은 돌고 돕니다. 영원히 화성암은 화성암으로, 퇴적암은 영원히 퇴적암으로 있지는 않아요. 돌고 돌아요. 자, 그리고 암석의 순환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암이요, 풍화 침식되었다가 쌓였어요. 그 굳으면 퇴적암이 되고요. 화성암은 항상 퇴적암으로 변한 후 변성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편마암이 되죠.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 암석의 순환은 일어나요. 이제 또 화성암 되는 거죠. 지표 부근에는 퇴적암이, 그렇죠. 지표 부근에는 뭔가 많이 쌓여서 퇴적암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암석의 순환인데요. A, B 써볼까요? 마그마가 냉각되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 하나인데 마그마가 냉각되었으니까 화성암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대요. 그럼 화성암,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속속 집중 강의 이런 게 나왔네요. 여기 보면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 화성암의 알갱이 크기, 냉각 속도랑 알갱이 크기,
마그마의 냉각 속도랑 알갱이 크기. 그 화산암이 냉각 속도가 빠르거든요. 알갱이 크기가 작고 심성암이 냉각 속도가 느려요. 알갱이 크기가 큽니다. 뭐 스테아르산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열을 가해서 녹였대요. 열을 가해서. 그럼 또 식으면 다시 굳게 되겠죠. 원래 고체였는데 열을 가해서 녹였습니다. 이게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아르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열을 가해서 녹였습니다. 요거를 얼음물에서요. 그리고 더운 물에서요. 각각 냉각을 시켜봤습니다. 얼음물에서 빨리 냉각을 시켰고요. 더운 물에서 쪼로록 따라서 천천히 냉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은 스테아르산보다 여기에서 식은 스테아르산 결정 이게 천천히 더운 물이요. 더운 물이요. 그냥 더운 물이라고 할까요? 더운 물. 제가 나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더운 물이라고 하죠. 나에서 식은 스테아르산보다 아니죠. 아이고 틀렸다. 보다 얼음물이요. 가에서 식은 스테아르산보다 그 더운 물 나에서 식은 스테아르산 결정 크기가 더 큽니다. 냉각 속도가 느리면 결정 크기가 더 커져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느릴수록 화성암을 구성한 알갱이 크기가 커진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암석이 분류네요. 뭐라고 나와 있고요. 뭐라고 나와 있고 한번 볼까요? 암석의 색이 어둡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가나다나 마바. 이게 화강암, 현무암, 여암, 사암, 현마암, 대리암입니다. 암석의 색이 어둡고 알갱이가 작습니다. 표면에 이거 현무암이죠. 가는 현무암 찾았다. 돌하루가. 암석의 색이 밝고 알갱이가 크다. 알갱이가 크다면 심성암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건 이제 화성반,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 화강암. 이거 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화산암은 파란색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어버버하고. 화산암은 파란색으로 좀 해볼게요. 현무암. 네.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빨라서 알갱이가 작은 화산암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냉각 속도가 느려서 알갱이 크기가 큰 심성암은 빨간색으로 나타내보겠습니다. 알갱이가 크고 심성암이네요. 묽은 염산과 반응하여 거품이 발생한다. 이런 거 이제 석회암하고 대리암 정도가 있거든요. 석회암도 그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그랬잖아요. 석회암이 대리암이 돼요. 그러니까 석회암이 원암이고 대리암은 변성암이거든요. 그 둘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근데 대리암, 석회암이 없네요. 게다가 여기가 좀 알갱이가 크대요. 알갱이가 큰 거는 변성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변성암은 이렇게 해볼까요? 변성암, 대리암, 검은색으로 해보죠. 그리고 또 퇴적암도 있구나. 퇴적암은 이렇게 해보죠. 다 있군요. 다 있군요. 자, 그리고 볼까요? 큰 자갈사리에 진흙이 있대요. 진흙. 그럼 이거 자갈, 모래, 진흙 다 있으면 이거 여감이죠. 여감. 주로 작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럼 사암이겠네요. 어두운 색, 밝은 색 줄무늬가 교대로 염리네요. 염리. 그럼 변성암이죠. 변성암 중에서 염리가 발달한 거는 뭐 편암, 편마암 뭐 이 정도 있을 텐데 편암이 없어요. 편마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여기 쓰는 거였군요. 가는 현무암, 나가 화강암, 다가 대리암, 여감사암, 편마암 이렇게 됐고요. 여기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였군요. 괜히 다 했네요. 변성작용에 큰 알갱이 또는 염리가 나타나는 암석이 다와 바래요. 다와 바. 대리암하고 편마암.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되는 걸까요? 암석? 그럼 다 바인드. 그럼 변성암이면 될까요? 대리암, 편마암 한 칸 쓰는 거니까. 그리고 맞네요. 자갈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로 이루어진 암석은 퇴적암이고요. 암석의 색과 알갱이의 크기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색깔과 가나, 색깔 밝냐 어둡냐, 그리고 알갱이 크기는 이제 심성암이냐 화산암이냐, 이
요거 합쳐서 뭐라 그래요?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실력 탄탄 핵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암, 현무암, 이거 화성암이고요. 편마암, 내리암, 변성암입니다. 그리고 석회질 물질이나 모래가 굳은 거, 사암, 석회암, 퇴적암이고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분류한 기준은 생성 과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암석의 종류 보겠습니다. 화성암에 해당하는 화성암이고요. 그리고 변성암이고요. 퇴적암이고 4번. 2번에 4번 넘어갑니다. 3번인데요. 화성암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 중에 화성암, 화산암과 심성암을 합쳐서 포함하는 거예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맞고요. 생성 위치에 따라 암석의 색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냉각 속도가 달라지고 알갱이 크기가 달라지겠죠. 암석의 색은 실제로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느냐가 달라지게 돼요. 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좀 무겁고 어두운 원소가 많이 있으면 어두운 암석이고, 철이나 마그네슘 같이 무겁고 어두운 원소가 좀 덜 있고 규소산소 이런 밝은 게 많이 있으면 밝은 광물입니다. 현무암과 반려암은 알갱이 크기로 현안유, 화섬반, 현무암도 어두운 색이고 반려암도 어두운 색이거든요.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 알갱이 크기가 작냐 크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그마가요 지표 부분에서 빠르게 식어갖고 굳어진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3번에 4번입니다. 암석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화강암, 반려암, 섬노암 이거는 뭘까요? 화강암은 화섬반이네요. 화섬반. 얘네들 다 화성암이죠. 화성암 중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 속도가 느린 천천히 굳어져서 만들어진 심성암. 알갱이가 크고 냉각 속도가 느려서 알갱이가 큰 심성암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심성암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색이 밝은 암석이다. 화강암만 밝고요. 지금 공통점 찾아야 돼요. 구멍 많다. 요건 현무암이고요. 알갱이 크기가 크다. 심성암의 특징. 4번에 3번 되겠습니다. 5번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나타냅니다. A는 화산암, 지표에서 빨리 식은, B는 심성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A에서는 화산암이고요. 이렇게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습니다. B에서는 천천히 식어요. 3번. A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은 화산암입니다. 어두운 거 제일 유명한 게 현무암, 현안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디귿, 리을, 비읍 5번 되겠네요. 그리고 7번 갑니다. 가나 분류 기준을 찾으라고 나왔는데요. 현안유, 화섬반입니다. 가는 이거 냉각 속도예요. 냉각 속도가 빠른 애들이 현안유, 느린 애들이 화섬반이고요. 요 나는 밝기도 괜찮고요. 어두운 색 광물의 비율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류 기준 가나. 냉각 속도인데 알갱이 크기도 괜찮아요. 나가 밝기도 괜찮고 색깔이죠. 어두운 색 광물의 비율도 괜찮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A는 안산암이고요. A는 현안유는 화산암입니다. B는 화강암, 섬노암, 반려암, 심성암이죠. 보통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냉각 속도가 느리거든요. B는 화강암은 밝은색 알갱이에 검은색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A는 안산암은 화강암보다, 화산암은 심성암보다 이렇게 마그마가 빨리 식어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거 8번에 5번이었고요. 자, 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화성암을 분류했습니다. 작다, 이쪽이 화산암이에요. 알갱이 크기 작다, 빨리 식었어요. 크다, 이쪽이 심성암. 그럼 화산암 보시면 어두운 게 제일 유명해요. 현무암부터 현안유. 심성암 중에선 밝은 게 제일 유명합니다. 화강암부터 화섬반.
반이었고요.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졌다. 화산암이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두운 색 알갱이가 많다. 현무암이네요. 현무암 A 현무암 1번. 9번에 1번이었습니다. 10번 갑니다. 화성암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스테아로산이 마그마 보시면 돼요. 알갱이 크기가 크고요. 심성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갱이 크기가 작아요. 빨리 냉각 속도가 빠르거든요. 화산암. 스테아로산의 알갱이 크기, 냉각 속도죠. 냉각 속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4번 냉각 속도. 11번입니다. 아이고. 자, 11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녹인 스테아르산을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운 물은 찬물보다 냉각 속도가 느리고요. 더운 물이 심성암이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얼음물은 결정 크기가 작아요. 빨리 식거든요. 11번에 4번. 12번입니다. 자, 퇴적암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했어요. 일단 퇴적물이 생겨야죠. 퇴적물 생성은 없네요. 그럼 퇴적물이 운반도 없네요. 그러면 이제 쌓이죠.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퇴적암이 만들어집니다. 다가 나라 순서입니다. 12번에 4번. 다음 문제 보죠. 13번. 퇴적암이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리는 변성암의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14번. 이런 특징 있는 암석. 종류나 크기가 다른 입자들이 쌓여 나라는 줄무늬. 요거 층리죠. 쌓여서 만들어졌으니까 퇴적암이에요.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다. 화석이 있다.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실 볼까요? 석회암. 네. 주암은 변성암, 사암이 교암으로. 화성방, 화강암, 선동암, 반려암. 이거는 화성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성암. 현무암은 화성암 중 화산암이죠. 그래서 이제 화성 나타날 수 있는 건 퇴적암인데 2번과 4번 가시면 돼요. 석회질 물질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나 생선 뼈가루 같은 거 혹은 뭐 있어 보이게 탄산칼슘 이런 걸 석회질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퇴적암이 있네요. 여감, 돌, 모래, 진흙, 자갈, 모래, 진흙, 사암, 모래, 진흙, 실,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알갱이 크기죠. 알갱이 크기. 혹은 생성된 수심, 퇴적된 수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예요. 문제를 잘 낼 수도 있겠구나. 15번에 3번이었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진흙이 굳어져서 실 됩니다. 모래 진흙이 굳어져서 사암 되고요.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석회암 되고요. 화산재가 굳어져서 은회암 됩니다. 요거 쓰래요. 실, 모래, 석회. 얘죠? 네, 3번인 것 같아요. 16번에 3번. 17번입니다. 여기 얕은 곳에 여감 만들어지고요. 좀 깊으면 사암이고요. 더 깊어지면 셰일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가에는 자갈이 주로 퇴적이 되고요. 퇴적물 크기는 가가 제일 크고요. 빨리 가라앉아요. 알갱이 클수록. 해안에서 먼 다에는 셰일이 주로 만들어집니다. 17번에 5번. 18번. 기존의 암석이 변성암으로 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열과 압력. 그냥 외우세요. 열과 압력. 19번입니다. 변성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주로 주표 근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표 근처에서 뭐 열이나 압력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땅 속에서 좀 강한 열과 압력을 받을 수 있죠. 19번에 1번. 그리고 20번, 21번 문제 보죠. 변성암하고요. 압력의 방향이 수직으로 발달하는 줄무늬, 염리가 나왔네요. 이 줄무늬의 이름을 염리라고 합니다. 압력의 90도 방향,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지고요. 변성암 찾아볼까요? 1편다심 사교가 사암이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석회암이 대리암이 되고요. 편암, 편마암, 화강, 편마암 이렇게 변성암만 있는 건 이제 3번이네요. 편암, 편마암. 그리고 모든 변성암이 다 염리가 있지는 않아요. 편암, 편마암은 있습니다. 21번에 3번. 그리고 변성암 찾으래요.
일편단심, she일, 편함, 편마함, 사규가, 사함이 규함,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석회암이 대리암입니다. 석회암이나 대리석, 대리암은 이렇게 염산 같은 거 부으면 막 녹아요.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녹으면서 부글부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옵니다. 자, 가실, 나규암, 나규암, 다대리암, 나규암. 22번에 3번이고요. 요 암석 이름을 쓰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았다. 그 알갱이가 크다, 열과 압력을 받았다. 변성암이죠. 변성암이면 염산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알기로 염산 떨어뜨려서 이산화탄소 기체 나오는 게 나중에 또 다른 거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석회암하고 대리암 배웠거든요. 근데 변성암이잖아요. 석회암은 석회질 물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거든요. 그러면 대리암, 변성암 찾아야 되니까 대리암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요. 화강암은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퇴적암의 특징이에요. 규암을 이루는 알갱이는 일편단심 사규가, 사암이 규암이 되거든요. 변성암은 알갱이가 커요. 원암보다. 열과 압력을 받으면 알갱이가 커집니다. 24번에 3번이고요. 25번, 요거는요 1층 무늬, 2층 무늬, 3층 무늬, 이건 층리, 퇴적암의 특징이고요. 힘의 방향의 수직으로 발달한 줄무늬들, 변성암의 특징, 염리입니다. 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가 같은 줄무늬는 편마암, 변성암이에요. 층리는 퇴적암의 특징이고요. 퇴적돼 갖고 만들어진 암석에는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지요. 25번에 2번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학생들이요, 관찰한 암석의 특징입니다.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커. 그러면 심성암일까요? 변성암일까요?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반복해. 이거 변성암이네. 변성암이죠? 염리가 있으니까. 암색이 어두워. 알갱이 작아. 그럼 구멍이 나 있어. 이거는 막 구멍 나 있으면 이제 현무암이죠. 근데 어둡고 화산암이니까 알갱이도 작고 괜찮아요. 암석 표면에서 생물 흔적, 이거 퇴적암이죠. 염산 떨어뜨릴 땐 거품이 일어나. 이거 석회암이네요. 자, 그러면 지훈이 변성암, 미주가 현무암, 상균이가 석회암. 5번. 26번에 5번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보니까 암석 이름을 쓰래요. 대리암, 석회암, 화강암, 편마암 중에서 염산과 반응하는가? 네, 대리암, 석회암이 그래요. 알갱이가 큰가? 변성암이 알갱이가 크죠? 회사에서 대리가 돼요. 대리암이 변성암입니다. 그럼 나는 석회암 되겠네요. 그리고 화강암, 편마암은 염산하고 반응하지 않고요. 염리가 있는가? 편마암은 변성암이고요. 염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화강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옳은 거 찾으라는데요. A, 뭘까요?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겠죠. 그럼 B는 퇴적이 좋을 것 같아요. B는 퇴적. 그리고 A는 열과 압력 하면 될까요? 변성암이 됐다 그러니까 A는 열과 압력. 그럼 C는 풍화침식, 부서지고 깎이는 풍화침식 하면 되고, 그러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냉각돼서 화성암.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풍화침식 아니고요. B는 퇴적, 열과 압력 아니고요. C는 퇴적물이 되는 과정이니까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감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퇴적물이 퇴적되어서 B 과정이 맞습니다. 가나에 알맞은 종류 쓰래요. 가는 퇴적암, 나는 화성암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있네요. 암석을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종류로 분류하는 기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합니다. 키워드는
암석의 생성 과정,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나뉘어지고요. 화성암이 생성되는 위치인데요. A에서 생성되는 화성암의 특징, 이거 화산암이죠. 화산암. 특징은 알갱이 크기가 작다. 알갱이 크기가 작다. 알갱이 크기가 작다. 그 암석의 제일 유명한 게 현무암이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현안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화강암하고 현무암인데요. 알갱이 크기는 심성암인 화강암이 커요. 왜 그러냐면 심성암인 화강암은 냉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알갱이가 커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색을 비교하래요. 가가 밝고 나가 어둡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두운 암석에는 어두운 광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색의 광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적암의 특징, 요거 층리하고 화석이요. 층리 발견될 수도 있고요.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편암이나 편마암에서 관찰되는 줄무늬는 염리죠. 생성 과정은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가 발달한다 라고, 압력 때문이죠. 압력 때문에. 자, 마그마 냉각되면 A에는 화성암이고요. 퇴적물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화성암 퇴적암이면 이제 변성암밖에 안 남았죠. 그럼 변성암이 되려면은 가는 열과 압력이 가가 되겠습니다. 자, A, B, C에 해당하는 암석의 종류를 각각 쓰고 A, B, C가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가에 알맞은 과정은 열과 압력 혹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각의 구성, 광물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